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토트넘 허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영국 전체가 애도의 물결 속에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주말에 열릴 경기들이 1월달로 연기가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 선수단은 휴식을 취했는데요. 휴식 후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4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9월 15일 목요일 새벽에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일정이 열리는데요. 토트넘은 리스본 원정으로 스포르팅 클룹 대 풋볼과 1시 45분에 2차전 경기를 치르고 같은 날 빅매치가 있죠. 새벽 4시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열립니다. 9월 15일 목요일 새벽에는 토마스 투엘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브라이튼 감독이었던 그레엄 포터를 선임한 첼시가 포터 감독 데뷔전을 잘츠부르크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주말 리그 경기가 연기되면서 그 기간을 팀에 좀 적응하고 선수단과 교감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과 경기가 역시 연기된 팀이죠.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치르는데 엘링 홀란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김민재 선수가 속한 나폴리가 원래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 아이브록스 스타디움 글래스고 원정을 나설 예정이었는데 스코틀랜드 클럽인 레인저스 역시 영연방에 속한 팀이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의 사고로 인해 레인저스의 홈 경기가 하루 뒤로 밀렸어요. 애도의 기간과 다양한 일정으로 인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5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는 지난 주말 스페치아와 세리에 A 경기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취했죠. 나폴리도 주중 주말 경기 빡빡하게 치러야 되고 무엇보다 스페치아가 좀 한 수 아래의 전력의 팀이라면 레인저스 원정 이후에는 AC 밀란 지난 시즌 세리에 A 챔피언과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쉬게 하고 레인저스전 밀란전에 모두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의 경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허스퍼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공식 대회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요. 2010년 프리시즌 친선 경기 때 대결을 한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2대2로 비겼는데 그때 득점한 선수들을 보자면 스포르팅 리스본은 하이메 발데스 그리고 마티아스 페르난데스가 득점을 했고 토트넘에서는 로비킨과 조나선 오비카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지금의 전력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일정의 경기다 보니까 크게 의미 없는 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포르팅 리스본과 토트넘이 현재 D조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을 스포르팅 리스본이 원정에 가서 3대0으로 대파를 했기 때문에 마르세유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어서 현재 1위에 올라있고 토트넘이 2위입니다. 이번 경기를 토트넘이 이긴다면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그 전에 있었던 포르투갈 리그 경기에서 포르투의 0대3 완패를 당했고 샤베스의 충격적인 홈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고전하다가 최근에 3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특히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를 이기면서 사기가 크게 올랐고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휴식했던 지난 주말에는 프로티모넨스를 상대로도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전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전반전은 0대0이었지만 후반전에 대단한 역습 공격 능력, 패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3골을 몰아쳤는데요. 첫 골은 후반 20분에 나왔어요. 2선 공격수였던 포테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인 모리타, 일본 선수죠. 이 선수가 과감하게 갑작스럽게 공격으로 침투하면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포테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모리타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문전 지역까지 침투해서 컷백을 올렸고 핵심 공격수인 에드워즈가 이 공을 받아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찔러넣는 마무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2분 뒤에 한 골이 더 나왔어요. 총공세를 펴려던 프랑크푸르트가 뒷공간을 맞았는데 스포르팅 리스본의 골키퍼가 길게 롱킥을 내준 것, 트링캉이 뒤로 빼주고 그 빼준 공을 모리타가 받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에드워즈에게 연결해주면서 공격이 전개됩니다. 에드워즈가 문전 우측을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갈 때 3-4명의 수비수가 몰렸는데 침착하게 이 수비 압박을 견뎌내고 반대편에서 침투한 트링캉에게 패스, 트링캉이 가볍게 왼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이 장면도 일본 대표 미드필드인 모리타가 관여했고 에드워즈도 관여했고 울버햄튼에서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 뛰었다가 스포르팅과 계약을 한 포르투갈의 21세 이하 대표 선수 출신 트링캉이 골을 맛을 봤습니다. 3대0이 나온 골은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는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미드필드의 공격 전개를 포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끊어내면서 단독 돌파로 치고 올라간 이후 반대편으로 깊숙하게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누누 산토스가 마무리하면서 3대0을 순식간에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스포팅 리스본,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명문팀인데 말씀드린 포르투전 3대0 완패, 샤베스전 충격 0대2 패배로 인해서 리그 순위가 5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떨어졌었다가 에스토릴과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고 지난 주말 포르티모넨스에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순위를 좀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그래도 올 시즌 다득점 경기를 하고 있어요. 브라가와의 개막전에서 3대3으로 비길 때 곤살베스, 누누 산투스, 에드워즈가 모두 골맛을 봤고 히우 아부에게 승리할 때도 곤살베스 멀티골, 누네스가 득점을 했고요. 에스토릴 원정에서는 후스테와 에드워즈가 득점, 그리고 지난 주말 포르티모네스와의 경기에서는 트린캉 멀티골, 곤살베스, 누누 산토스 등이 득점을 했는데 결국엔 이 누누 산토스가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고 트린캉도 마찬가지고 곤살베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골맛을 보고 있고 에드워즈도 계속해서 이제 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팅 리스본이 초반에 불화했던 이유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포르투갈 대표 선수인 팔리냐, 풀럼으로 이적했고 마테우스 누네스, 이 선수도 굉장히 팀 내 영향력이 큰 선수인데 울버햄튼으로 이적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바로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떠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페드로 멘데스도 팀을 떠났고 전 포지션에 걸쳐서 빠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신 영입도 없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린 중앙 미드필드 이탈에 대비해서 산타클라라, 포르투갈의 중하위권 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일본 대표 미드필더 모리타 히데마사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굉장히 잘했죠. 마인츠 공에서 활약하던 네덜란드 출신 수비수 예레미야 세인트 후스테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시티 임대 선수로서 지난 시즌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인 페드로 포로를 완전 영입했고요. 그 외에 바르셀로나에서 트링캉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 기마랑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포르투갈 공격수 호시냐도 영입을 했습니다.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좀 메우면서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시즌 첫 골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만약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다면 개막 후 첫 2달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런던 지역이 이제 9월 19일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공식적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경찰 병력 문제 때문에 이 경기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런던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정상 개최되더라도 런던 연고팀들은 이 경기조차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가 결국 9월 달에 마지막 경기가 되고 A매치에 다녀와서 10월 1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시즌 첫 골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첫 2달 동안 득점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2018년 여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 때문에 대표팀에 다녀와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득점이 늦게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입단 첫 시즌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20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본인의 데뷔골을 넣고 1대0 승리를 이끌었었죠. 2016-17 시즌에도 초반에 이제 올림픽 참가 때문에 팀에 결장했음에도 9월 10일 스토크시티와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4대0 승리를 이끌고 골맛을 봤었습니다. 2017-2018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 득점은 늦게 나왔지만 9월 13일에 있었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3대1 승리에 기여를 했어요. 2018년 여름 말씀드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로 인해 시즌 첫 골이 2018년 10월 31일에서야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를 통해서 나왔었죠. 웨스트햄전이었는데 멀티골을 넣었고 사실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후반기에 2018-19 시즌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할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도 퇴장 징계 때문에 초반에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절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9월 14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골, 개막 후 2달을 넘기지 않았고요. 2020-2021 시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늦게 개막을 했던 시즌이었죠. 9월 20일 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 한 경기 4골을 몰아치면서 5대2 대승을 이끌며 시즌 첫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만약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에 득점하지 못한다면 대표팀 탈출 문제까지 없던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늦은 시즌 첫 골을 넣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팅 리스본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노릴 만한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 영입한 세인트 후스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브라간사라든지 카브라 같은 선수들, 이나시오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네투도 이제 부상 우려가 있는 상황, 센터백 자원이 다 빠지게 되면서
풀백인 히카루도 에스아지우 선수를 이제 센터백으로 이동시켜야 할 정도로 수비 라인이 많이 이제 이탈자가 많은 스포르팅 리스본의 상황입니다. 결국에 정상적으로 3백을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만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지난 주말 경기도 치르지 않고 컨디션 관리를 하고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매우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이 예상한 선발 명단은 손흥민 선수, 히샤인송 선수, 케인 선수, 최근 풀럼전 그리고 마르세유전까지도 좋은 경기력을 보인 트리오를 이제 선발로 예상을 했고, 좌우 윙백으로는 역시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은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오른쪽 윙백은 수비력이 좋은 로얄이 배치되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서 주전 선수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입니다. 3백은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후방 빌드업이 좋고 역시 경험이 풍부한 랑글레가 지금 벤 데이비스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말씀드린 대로 이나시오 선수가 부상 문제가 없다면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오른쪽 센터백이 다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에스아지우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아테스가 센터백 중앙을 맡고,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 안토니오 아단이 골문 지키고요. 누누 산토스가 왼쪽 윙백,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측면 공격을 맡고, 일본 대표 선수인 모리타가 지금 주전 미드필드로 중앙에 배치됩니다. 포테, 파울리뉴, 트링캉의 3톱을 예상하고 있는데 에드워즈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스포르팅 클럽 대 풋볼, 스포르팅 리스본이 2연패 이후 최근 3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 9골을 몰아쳤고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사기가 높다라는 것인데요. 토트넘과 이번 경기를 또한 실제적인 모멘텀으로 삼아서 포르투전 참패를 딛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토트넘이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푹 쉬었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앞서고, 또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개막 후 무패 7경기 5승 2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력이 그 결과만큼 좋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지지는 않을 텐데 비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치렀다면 이 무승부라는 예상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신빙성이 있을 텐데, 맨시티와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스포르팅 리스본을 분석할 시간도 많았고 훈련할 시간도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더 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원정 경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예상도 비슷한데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배당률은 보통 높게 나와요.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원정의 이동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의 배당률이 1점대가 나온 팀이 딱 4팀입니다. 체코 풀젠 원정에 나서는 인테르 밀란 승리 배당률이 평균 1.40배, 그리고 나폴리의 레인저스 원정이 1.80배, 파리 생제르맹의 이스라엘 마카비 하이파 원정이 1.12배고, 토트넘의 스포르팅 원정도 사실은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평균 1.99배, 간신히 1점대거든요. 물론 스포르팅 리스본의 승리가 평균 3.72배, 무승부 3.63배니까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길 가능성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무승부 가능성은 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본인도 빨리 첫 골을 넣고 조급함을 털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첫 골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승리를 통해 16강 진출 조기 확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정상 개최될지 연기될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확실한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포르팅 리스본과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 후의 이야기들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